안녕하세요, 케이컵 권정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나소닉 루믹스 S 프로 70-200 f2.8 렌즈 리뷰입니다. 파나소닉 루믹스 70-200mm f2.8 렌즈는 2020년 1월에 출시된 렌즈입니다. 캐논이나 소니에서 리뉴얼된 렌즈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약간 오래된 렌즈긴 해요. 파나소닉에서는 최고급 라인업에 S 프로라는 이름을 달아주는데 그 S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몇 안 되는 렌즈예요. 70-200mm f2.8 렌즈가 모든 브랜드를 막론하고 정말 중요한 렌즈고 정말 많이 활용되어야 하는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렌즈에 대한 정보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3-4년 정도 주로 영상용으로 많이 활용했던 렌즈인데 테스트를 해보고 좀 놀라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 렌즈는 어떤 렌즈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당연히 일반적인 70-200mm f2.8 렌즈들이 그러하듯 이너줌 렌즈입니다. 길이는 21cm 정도로 길긴 하지만 의외로 엄청나게 길지는 않고요. 대신 두께가 상당히 두툼해서 파지감이 살짝 아쉽고 전반적으로 덩치가 상당히 큰 느낌이긴 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무게인데 삼각대 마운트링을 제외해도 1570g에다가 마운트링을 포함하면 1800g이 넘습니다. 무겁다고 하는 니콘의 70-200mm f2.8을 말라깽이로 만들어버리고 소니 70-200mm f2.8 렌즈와 렌즈풋을 끼운 상태로 비교를 해보면 소니 70-200mm는 파나소닉의 60% 정도의 무게밖에 안 됩니다. 여러모로 정말 압도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는 렌즈죠. 렌즈 자체의 무게중심은 나쁘지 않지만 최근에 파나소닉 바디들이 작고 가벼워지는 추세라서 필터 직경도 82mm로 상당히 큰 편이고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좀 투박하고 그래서 S1R2와 같은 카메라와 마운트를 했을 때 좀 언밸런스합니다. 여러모로 피지컬적인 측면에서는 촬영할 때 쾌적한 렌즈는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기능적인 측면도 살펴보면 버튼의 크기가 좀 작긴 하지만 아무튼 3개 렌즈 펑션 버튼이 있어서 가로 세로 촬영 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초점거리 제한 스위치 있고 2가지 모드를 지원하는 손떨방 스위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커스링의 경우 클러치 방식으로 AF, MF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위로 올리면 AF 모드가 되고 아래로 당기면 거리계 숫자가 드러나면서 MF 모드가 됩니다. 이 클러치 전환할 때 느낌, 소리 상당히 좋고요. 다만 MF 모드에서 초점링을 돌릴 때 루믹스 2470 f2.8 렌즈의 초점링처럼 부드럽지 못하고요. 살짝 빡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성 측면에서 살짝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줌링은 돌리는 각도는 크지 않지만 역시나 줌밍을 할 때도 살짝 빡빡한 느낌이 있었고요. 오른쪽으로 돌릴 때 망원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삼각대 마운트링은 쉽게 탈착이 가능하고 렌즈풋 부분이 알카스위스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의 플레이트를 끼우지 않아도 삼각대에 결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아주 좋죠. 하지만 시그마 렌즈처럼 90도마다 클릭이 되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요. 커다란 렌즈풋의 바닥면에는 4분의 1인치 나사홀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파나소닉 최상급 렌즈답게 방진 방적은 아주 잘 지원하고요. 마이너스 10도의 방한까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렌즈입니다. 그리고 후드는 화형 후드로 제공이 돼요. 이번엔 선예도를 살펴보시죠. 참고로 선예도 차트 테스트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테스트에 활용한 렌즈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2번이나 정상 판정을 받은 렌즈고요. 테스트도 AF, MF를 활용해서 여러 차례 정말 다른 렌즈에 비해서 많은 횟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깔고 가는 이유가 있는 게 70mm 중앙 최대 개방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소프트한 모습을 보여줘요. F4에서는 선예도가 꽤나 올라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 렌즈의 급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소프트하다고 봐야 되죠. 그나마 F5.6과 F8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F11부터는 회절로 선예도가 떨어집니다. 극 주변부도 상당히 소프트하고요. 조리개를 조이면 좋아지는데 역시나 이것도 이 렌즈의 급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아쉬운 모습이에요. 135mm의 중앙부도 역시나 소프트합니다. 조리개를 조이면 조금씩 좋아지고 F5.6이나 F8에선 꽤나 좋은 모습이지만 역시나 아쉽긴 하고요. 극 주변부도 중앙부와 마찬가지입니다. 조리개를 조이면 조금씩 좋아져서 F8 정도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 이후로는 다시 서서히 선예도가 떨어져요. 최대 망원인 200mm의 경우 가장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역시나 최대 개방에서는 상당히 소프트하고요. 조리개를 조여서 F4가 되면 꽤 좋아지고 F5.6이 되면 그래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타사의 고급
70-200mm f2.8 렌즈와 비슷해져요. 그리고 f11 정도부터는 회전로 선회도가 역시 떨어지고요. 그 주변부도 최대 개방에선 소프트하지만 조리개를 조이면 좋아지고요. f8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렌즈라는 제품의 특성상 제품 간의 편차가 존재하는 것은 확실히 맞아요. 제가 가진 개체가 센터에서 2번이나 정상 판정을 받았음에도 최상급 70-200mm f2.8 렌즈의 기준에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4K 정도의 영상 촬영에서는 크게 티가 나진 않았는데 사진 장르들을 살펴보면 뭔가 제대로 상이 잘 맺히지 않은 느낌이 드는 이미지가 꽤나 있었어요. 제가 다른 리뷰어분들이 이 렌즈 리뷰한 것도 좀 살펴는 봤는데 이렇게 상세한 리뷰가 많이 없기도 하지만 이 정도로 안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리뷰도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선회도 관련해서는 다른 리뷰들도 두루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근접 촬영의 경우 접사 배율은 최대 망원인 200mm에서 약 0.21배 정도로 아쉬운 편입니다. 그래도 근접 화질의 경우 나쁘지 않은데 최대 개방은 소프트하지만 한 스톤만 조여도 꽤 괜찮은 모습이고, 그리고 f5.6부터 f8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번엔 라이트룸에서 프로필 교정을 끄고 이 렌즈의 왜곡 비네팅도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70mm에서는 약간의 배럴 왜곡이 나타나고요. 135mm에서는 핀 쿠션 왜곡이 살짝 나타납니다. 200mm에서도 역시나 약간의 핀 쿠션 왜곡이 존재하고요. 비네팅은 최대 개방에서는 정말 약간 있는 편이긴 하지만 굉장히 훌륭한 비네팅 억제력을 보여주고요. 조리개를 한 스톤만 조여도 거의 사라집니다. 포커스는 소니와 캐논은 물론이고 니콘과 비교를 해서도 상당히 느린 편이에요. 더블 포커스 방식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렌즈의 무거운 렌즈 알들을 이동시키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인지 포커스 이동 속도가 느려서 특히나 가까이로 접근하는 피사체를 찍을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만 포커스 브리딩은 전 구간에 걸쳐서 굉장히 잘 잡혀 있고요. 영상 촬영이나 근접 촬영 등을 할 때 브리딩이 심하면 상당히 좋지 않은데 브리딩을 잘 잡아준 것은 아주 만족스럽더라고요. 게다가 MF 모드에서 200mm에 놓고 초점을 맞춘 후에 70mm로 빼보면 초점이 잘 맞아 있는 모습이에요. 팝포커를 지원하는 렌즈인 것도 아주 좋죠. 그 다음으로는 축상 수차도 한번 살펴보시죠. 최대 개방에서 보면 먼 곳은 녹색에, 가까운 곳은 마젠타의 색수차가 꽤나 발생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f2.8의 고급 줌 렌즈의 평균 정도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9개의 조리개날을 가진 이 렌즈의 빗망울도 한번 살펴보면 테두리가 살짝 나타나긴 하지만 빗망울 내부의 절삭근도 깔끔하게 표현이 되고 색수차도 나쁘지 않게 나타납니다. 형태도 최대 개방에서는 예쁜 원형을 보여주고요. 조리개를 조여도 원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쁘지 않아요. 다만 주변부에서는 빗망울이 비교적 중앙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레몬 형태로 찌그러지기 때문에 회오리 보케를 어느 정도 보이는 렌즈고요. 조리개를 f5.6까지 닫으면 이 찌그러짐은 거의 없어집니다. 실제 장례를 통해서 살펴본 이 렌즈의 배경 그림은 상당히 예쁜 편입니다. 복잡한 배경도 부드럽게 뭉개주는 모습이고요. 어지러운 빗망울 표현도 깔끔합니다. 다만 적당히 회오리 치는 배경 흐림 표현과 포커스가 맞는 곳과 안 맞는 곳이 전환되는 부분에 깔끔하게 전환되지 못하고 다소 번지는 것처럼 뭔가 독특한 느낌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런 빈티지 렌즈스러운 성향을 보여주는 부분들도 취향이 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꽤나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어와 빛갈림도 한번 살펴보시죠. 보통 고급 줌 렌즈들처럼 고스트가 상당히 화려합니다. 이런 화려한 플레어는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컬러풀한 푸른색의 커다란 고스트가 꽤나 눈에 띄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서 촬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빛갈림은 망원 렌즈들이 의뢰 끌어하듯 끝이 갈라지고 깔끔하게 뻗진 못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라고 말하긴 좀 못하지만 그래도 70mm건 200mm건 빛갈림 나오는 렌즈긴 해서 꼭 필요하다면 빛갈림을 활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렌즈 리뷰를 진짜 하지 말까 건너뛸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테스트 해본 결과 해상력이 제 예상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이 한 브랜드의 최고급 라인업 딱지를 붙이고 있는 70-200mm f2.8 렌즈가 갖춰야 되는 최소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 기준으로는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또 선회도가 좋다 하더라도 너무 크고 무거운 피지컬에다가 아쉬운 근접 촬영 배율, 그리고 좋지 않은 포커스 속도, 그리고 안 좋은 플레어 억제력, 뭐 이런 것들은 이 렌즈를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배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드럽고 번지는 듯한 빈티지함이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들긴 했고요. 팝포컬이나 뭐 포커스 브리딩, 뭐 그리고 만듦새 뭐 이런 것도 좋긴 한데 이 장점이 단점에서 아쉬운 부분을 커버해주지는 못했어요.
따라서 개인적으로 파나소닉 70-200mm f2.8 렌즈는 현 시점에서 꽤나 아쉬운 렌즈라고 평가할 것 같고요. L마운트에서 70-200mm f2.8 렌즈가 필요하시다면 하이브리드 줌이 지원되지 않는 등 이제 약간의 페널티가 있긴 하더라도 시그마의 70-200mm f2.8을 선택하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파나소닉 루믹스 S 프로 70-200mm f2.8 렌즈 리뷰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OK컷 권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